엄마, 나 배고파. 방문 앞에 점심상 차려놨다. 딸이 밥상을 들고 들어가 문 닫는 소리가 들린다. 도심지 학원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딸은 어제 마스크로 얼굴 반을 가리고 내게 선언했다. 학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와서 강의가 전면 스톱되고 모두 자가 격리되었다고. 자신이 복균자인지 모르니 엄마도 마스크를 쓰고 자신도 쓴다고 선언했다. 이래서 우리 모녀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손전화로 교신을 한다.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식사도 각자 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큰일 난다고 겁에 질린 딸이 난리를 친다. 마치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광체라도 된 듯 말이다. 카프카의 변신이란 작품에 나오는 그레고리 잠자가 눈을 뜬 아침 거대한 독벌레로 변해 격리된 것처럼 딸은 자신의 방에 은둔했다. 그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은 한 집에서 모녀가 하얀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은 독벌레들이 되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이 각자의 작은 공간에 갇힌 꼴이다. 2마리 벌레의 몸에서 눈처럼 흰 마스크만 로고를 찍은 안테나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 어린 시절 한겨울에 움막에서 김치를 꺼내듯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으로 저녁을 차려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딸은 밥을 먹고 다시 방문 앞에 상을 내놓는다. 집안에서 식구끼리 격리라니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되는 상황이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병균과 대치 상태가 길어지니 이젠 기진하여 허걱거리면서 무력함과 공포의 쇠사슬에 묶여 축 늘어진 몸으로 싸울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으니 적군을 대항하여 힘을 합칠 수도 없다. 코로나라는 적군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주리를 드니 쓰러진 저들을 사랑한다고 나설 수도 없다.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폐색을 띠게 된다. 강대국이라 알려진 큰 나라에서 시신을 묻을 자리가 없어 근처에 위치한 섬에다 구덩이를 일자로 파서 가래떡 늘어놓듯이 촘촘히 죽은 사람들을 묻는 화면이 떴다. 그 장면에서 갑자기 나는 중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에 관한 글 한 토막을 떠올렸다. 일자로 판 구덩이 밑바닥에 두껍게 깐 생석회가 휘뿌연 연기를 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줄지어 운반되온 고열로 검게 탄 벌거벗고 약간 뒤틀려진 시신들이 거의 나란히 붙어서 뉘어지고 그 위에 흙을 뿌리고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는 시루떡을 안치듯 그 위에 죽은 시체들이 떡가리처럼 나란히 배열된다. 곁에 가족도 없어 울어대는 사람도 없다. 딸은 내가 자기처럼 마스크를 썼나 확인하려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란다. 중환자처럼 입을 가려 얼굴 반만 나오는 마스크 쓴 내 얼굴을 확인하고 딸은 전원을 끈다. 한 집에 살면서 자식과도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온 셈이다. 텔레비전에서는 코로나가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아우성이다. 아나운서는 무서운 균이 심장뿐만 아니라 뇌세포도 죽여서 일단 죽지 않고 살아나도 일생 후유증이 남는다고 겁을 준다. 텔레비전 화면엔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우주인처럼 이색적인 광경을 화면에 가득 펼친다. 그들은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들처럼 하얀 비닐에 쌓인 엉덩이를 오리처럼 실룩거리며 걸어다니고 얼굴에 독가스 안경과 마스크를 쓴 모습이 섬뜩하다. 코로나 병균에 패한 환자는 도끼를 뿜어내는 독벌레가 된 듯 요상하게 울퉁불퉁 구멍이 뻐끔뻐끔 뚫린 이동 침대에 실려간다. 곧 무덤에 집어 던져질 관처럼 보인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쿠쿠 무서워라. 모두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래서 딸이 벌레처럼 방 안에 찌꺼하는 모양이다. 마치 다음번엔 자신이 벌레가 되어 이런 모습으로 우주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란 공포로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도 덮친 듯 우울해지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전신을 감싼다. 화면이 주는 공포심에 나는 세상의 끝날을 떠올렸다. 하늘 한 끝이 두루루 말리고 별들이랑 해와 달이 좌르르 쏟아지는 세상의 종말이 곧 오려나 보다. 새까만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불덩이를 피해 나는 이불 속으로 마스크를 쓴 채 한 마리 벌레가 되어 기어 들어갔다. 철갑처럼 단단하고 딱딱한 등을 펴고 배를 보니 이 나이에 찐 불룩한 뱃살이 벌레의 징글맞은 물컹한 갈색살로 변해 꾸물거린다. 무수히 도단한 벌레의 다리들이 오구르르 눈에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망상이란 말인가?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자고 머리를 흔들면서 잡생각을 떨어낸다. 여직 몇 개월 동안 사망한 숫자를 보니 별것이 아니다. 자연사도 저 정도는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이거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튜브 어떤 사람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순간마다 눈과 귀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어딜 봐도 코로나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깃발을 흔드는 모양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징그러운 흰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씩씩하게 집안을 청소하면서 용감하게 개선장군처럼 나댔다. 벌레집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사람들을 만나러 수산시장에 나가 먹고 싶은 생선을 사고 회도 사 먹겠다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도 숨이 찬지 마스크 한가운데가 불룩거린다. 조각된 인연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교감이 되질 않고 마스크 안에서 푸푸거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코로나에서 안전한 섬은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이 답답하고 잔인한 어둠 속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는 길 위에 우뚝 멈춰서서 내까려 본다.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으니 온 것처럼 가버릴 불쾌한 방문객이 확실하다. 그러니 집단적인 공포의 종말은 꼭 올 것이다. 코로나가 죽어버린 날에 가족들과 이웃이 모두 모여들 것이다. 코로나의 냉기 자리를 채워줄 뜨거운 활락을 찾아 나선 군상이 영화관에 백화점에 학교의 시장에 번화가의 맛집에 음식점에 와글와글. 나는 그들 인파에 끼어들어 목청껏 외칠 것이다. 굿바이 포레버 코비드19